한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야 할 정책에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우주 등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이 과학 분야도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인데요.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하는 과학 이야기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부산?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 민심은 어떻든가요? 부산 민심요. 체크는 잘 못 해봤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핵 발전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경주 지진 나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부산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때가 아마 추석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정말 부산에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네.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부산에서 해변 따라서 기장, 일강 이렇게 쭉 가는 울산 쪽으로 가는 그쪽이 굉장히 풍광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예쁜 카페와 음식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좀 사람들이 그런데도 좀 찝찝해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좀 이렇게 고리 발전소도 있는데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지금 뉴스가 이렇게 월성 원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관리 소홀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네. 후쿠시마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원전 사고 누출 사고 터졌을 때 그때도 사실은 부산이나 경남 쪽이 가장 사실 취약하고 불안했던 곳이잖아요. 일단 좀 가깝기도 하고. 일단 이 날 좋은 때는 이렇게 대마도가 보이니까 부산에서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요거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후쿠시마에는 이제 제1원전하고 제2원전이 있는데요. 제1원전에 이제 원전이 6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 3호기가 가동 중에 1, 2, 3호기가 가동 중이었고 4, 5, 6은 이제 공사 보수 이런 상황이었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진이 나면은 이제 그 제1원전, 제2원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면은 바로 원전 가동이 중단이 돼요.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핵 분열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제어봉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들어가면 핵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핵 분열은 중성자를 이용해서 사실 좀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핵 반응을 이용해서 원자핵을 쪼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진이나 이런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핵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핵연료 자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사선 붕괴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열이 있어요.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잔열이라고 그 열이 전체 그 핵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 한 7% 내외 정도 됩니다. 그 적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이게 붕괴하는 거니까. 스스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제어할 거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 같은 거는 불을 붙였다가 끄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물 부서 꺼든 핵발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잔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핵발전소에서는 항상 그 열을 식혀줘야 돼요. 식혀주려면은 물을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서 원전 자체 전력은 이제 차단이 된 거니까 발전기가 돌아가서 이제 냉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나미가 왔잖아요. 쓰나미 15m짜리 쓰나미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디젤 엔진도 서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발전기가 이제 침수가 된 거죠. 발전기가 침수되고 보통은 이제 자체 전력을 쓰기도 하고 외부 송전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진이나 이런 걸로 다 끊기고 수몰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전력이 차단되고 자체 가지고 있는 자가 발전기가 침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떤 방안이 있냐면은 이게 여러 겹으로 그걸 해놨어요. 플랜 BCD가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 다음 방안이 뭐냐면 이제 발전 차량이 있습니다. 도쿄 전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말 긴급할 때 투입하려고 발전차
발전차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난리통에 쓰나미에 어떻게 차가 와요? 교통체증으로 교통체증으로 못 가, 좀 늦게 도착하게 됐고 도착을 했는데 플러그가 안 맞아서 이건 또 뭡니까? 그리고 233 이게 코드가 돼지코냐 뭐 이 3개짜리냐 이게 코드가 잘 안 말을 하자면 코드가 잘 안 맞고 뭐 전력 케이블이 짧고 그런저런 이유로 발전 차량이 뭐 도착은 했는데 아니 이거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전소의 전력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그 교류 전원이 다 나가고 그러면 정말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자체 그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네, 쟁유. 네, 배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대부분 다 침수되고. 그래서 자가 디젤 발전기 중에 아마 한 대 정도는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걔는 어떻게 뭐 5호기, 뭐 6호기 이렇게 좀 돌렸는데 배터리도 한두 개 살아남아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그냥 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원전 제1 원전 전체가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완전 이제 정전 상태. 7~8%의 그 스스로 붕괴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열이 계속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열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1000도,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안에 뭐 원래 냉각수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뭐 다 끌어 넘치고 그럼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그 안에 노심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뭐 녹아내리고 해서 멜트다운. 녹아내려 버리고 멜트다운이 1, 2, 3호기가 멜트다운 됐죠. 이게 연료봉이 녹아서 그 제란 쪽에 있는 강철 용기 바닥으로 이렇게 쌓인 상태. 네. 그게 멜트다운인데 후쿠시마는 이제 멜트스루까지 갔어요. 그 압력 용기 바깥에 있는 다시 경납 용기라고 있습니다. 예. 압력 용기를 뚫고 경납 용기까지 이제 내려간 거 그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뚫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발전소 건물 콘크리트 그 바닥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벗어난 게 아니냐 뭐 이제 좀 심한 경우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멜트스루까지 그 경납 용기 바닥까지는 이렇게 가서 쌓인 상태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높아지면은 그 이렇게 연료관을 구성하는 그 물질 중에 이제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게 지르코늄. 네, 얘가 이렇게 그 뭐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수소가 이제 그 경납 용기 안에 그 압력 용기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좀 압력을 뺐는데 그때 이제 수소가 밖에 나와서 그 바깥 그 건물 그쪽에 이제 쌓여 있다가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게 수소 폭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수소 폭탄은 이제 핵융합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건 그냥 보통의 수소가 폭발력이 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거죠. 수소 폭발. 네,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폭탄은 아니고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뭐 1호기, 3호기, 4호기가 이제 수소 폭발이 이제 된 거죠. 2호기도 수소 폭발로 이제 경납 용기가 좀 파손이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결과로 후쿠시마 현내 13개 지자체에서 한 16만 명이 피난을 하고 있는. 이게 뭐 하여튼간에 뭐가 안 되려고 하면 계속 뭐가 안 된다고 하더니 실은 뭐 차도 못 가고 여러 가지 갔다고 한들 이 정도 규모면은 차량 몇 대로 가서 이게 뭐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원자력 사고도 등급이 나눠져 있죠. 네, 이게 그 0단계에서 그 7단계까지 8단계가 있는 거네요. 예. 이게 뭐 IAEA 이런 데서 이제 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 1에서 3단계는 그냥 이제 고장 정도 인시던트. 이제 단계가 높을수록 심각한 거죠. 4에서 7단계가 이제 액시던트 사고 수준인데 지금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가 이제 최고 등급인 7단계까지 7단계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7단계 지금까지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 거의 빵 터진다 이런. 체르노빌은 또 그 옛날 구형 원전이어서 그 이제 바깥을 둘러싸는 경납 용기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수증기가 완전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핵 연료 자체가 파편으로 여기저기 튀면서 그 자체가 완전히 대기 중에 노출이 돼버린.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방사성 물질이 이제 그
이렇게 누출이 된 어떤 그런 참 엄청난 사고였죠. 그것과 같은 단계였다, 후쿠시마가. 근데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 핵연료 자체가 완전히 대기중에 노출이 되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체르노빌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 중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밑으로 계속 이렇게 뚫고 내려가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뭐 지하나 아예 발전소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네. 물이나 지하수나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간 오염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상황이 제대로 네. 정리가 안 돼 있다. 네. 많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네.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제일 위험한 물질이 핵연료잖아요. 네. 지금 6개 중에 4, 5, 6은 어쨌든 그 가동이 안 되고 있었는데 1, 2, 3이 가동 중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 2, 3 안에 위험한 물질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다는 건 거기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시켜야 되겠네요. 계속 이제 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오염수인 거죠. 네. 오염수 그 물이 어쨌든 핵연료를 직접 가서 이렇게 식히는 거니까 네. 그 물은 가장 위험한 물질과 직접 접촉을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위험한 오염 물질인 그래서 거죠. 그거를 가둬두고 있었는데 더 네. 이상 가둬둘 수 네. 없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탱크에 저장을 해놓은 거죠. 바다에다가 배출하겠다. 네, 그 뭐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건 일본의 얘기고요. 네네. 돈 더 들여가지고 더 많이 지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일본이.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제일 긴급한 게 뭐냐면은 그 핵연료봉을 반출하는 건데 그 이제 4호기에는 이렇게 그 임시 수조에 이제 보관해놨어요. 가동은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 핵연료를 어쨌든 다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 2014년에 이제 4호기 멜트다운 되지 않은 4호기에서는 핵연료 반출을 다 했어요. 반출 완료. 네. 예. 근데 이제 멜트다운된 1, 2, 3호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호기 네. 3호기에 또 566개를 올해 2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다 수거를 합니다. 네. 그럼 1, 2호기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1, 2호기가 합해서 1000개 이상. 합해서 1000개 이상. 네, 1호기가 한 400개 조금 안 되고 2호기가 610개 좀 넘고. 아니, 저는 그럼 이 작업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반에는 사고 난 직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그런 자원자 뭐 중심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피폭 자원. 네네네네 뭐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좀 위험 지역에 갈 사람들 아니면 이제 가미가제도 아니고 로봇 같은 것도 쓰기도 네네.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작동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폐로 작업을 하는데 최소 2, 30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부터 30년 뒤면은 이제 2051년이죠. 무시무시하네요. 네. 후쿠시마가 이게 2011년인가 10년 2011년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51년이면 최소 40년 걸리는 40년 걸리는 거네요. 네. 그것도 일이 잘 됐을 때 이야기니까. 이런 정도 상황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지 않는 것은 후쿠시마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 아닌가? 대단히 후한무치한. 아니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미덕이고 그건 저도 참 좋은 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정치권이나 올림픽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좀 놀랍죠. 네. 근데 이제 추석 연휴련에서 좀 묻히긴 했는데 추석 직전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1시간 만에 사망, 후쿠시마 원전 뚜껑에서 치명적 방사선 확인 뭐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들이 붙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2호기에 이제 그 경납 용기가 있는데 압력 용기 그거가 경납 용기가 있는데 그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이제 깊이 7cm 이게 그 원래 덮개 두께가 한 60cm인가 그 정도 되는 건데 깊이 한 7cm 정도 뚫어가지고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4cm 지점에서 예상보다 오염이 좀 심각하다. 이게 뭐 이제 시간당 1.2 정도가 이제 그 피폭량이 성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허용하는 피폭 선량이 1mS거든요. 1ml. 1000분의 1. 예. 1000분의 1이니까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0배가 나오는 거네요. 1000배가 이상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1200배. 네, 그래서 실제 경남 용기 안쪽이 예. 굉장히 지금 수십 시버트 정도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그 정도면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노출됐을 때 사람이 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그냥 이제 뭐 사망할 수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어느 대선 후보가 하셨었잖아요. 네. 뭐 이거 좀 알아보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사능 누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심지어 도쿄전력이나 일본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양을 축소 발표하냐 제대로 발표하냐 이제 이런 논란은 있지만 네네. 유출이 전혀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사안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네. 만약에 비슷한 일이 앞으로 인근 국가나 네. 국내에서 생겼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확한 판단이 상황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정확한 상황 인식과 그다음에 신속하고 빠른 초동 대처, 골든 타임 안에. 네. 그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가 엄청난 중요한 시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게 뭐 가장 상식적인 과학 기술의 어떤 수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면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국가 위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후쿠시마 얘기 쭉 해왔고요. 이게 왜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인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들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필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